오늘 지방선거 관련 속보가 많습니다. 지난 대선에 도전했었죠.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표와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오늘 나란히 경기도지사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경기지사 선거에 판이 커졌다는 평가인데요. 반면 서울은 아직 민주당이 오세훈 시장에 맞설 마땅한 카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차출론이 떠오른 가운데 당내에서는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관련 내용을 조멘토가 정리했습니다.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표가 경기지사에 도전하겠다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살고 있는 경기도는 작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고 가장 다양한 경기도에서 대한민국의 변화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는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의 정치적 기반이죠. 김 대표 역시 이재명 고문과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정치 교체 약속, 자신이 지켜나가겠다는 겁니다. 이번 대선에서 저는 정치 교체와 국민 통합이라는 공동 가치로 이재명 후보와 손을 잡았습니다. 공동 선언의 목표는 정치 교체를 넘어 대한민국 중심을 교체하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 실천의 시간입니다. 이 실천을 경기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김 대표의 출사표에 기존 민주당 후보군들도 본격적인 견제에 들어갔습니다. 서울로 갈다 그렇게 연기 피우고 네. 이러면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교란 작전인데요. 네. 정치 처음 하시는 분이 저는 이 노무현 참여정부 때 국정과제 비서관이었는데 이분은 이명박 정부 때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민주당 경선에 합류하게 되면 또 제대로 붙어볼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선 룰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김 대표는 당이 결정하면 쿨하게 따르겠다는 입장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슬쩍 사족을 덧붙였습니다. 외부 인사에 대한 배려도 필요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지금 이제 권리당원 50% 그 룰 때문에 저처럼 바깥에서 온 사람은 이 좀 불공정하다고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어떤 그 후보도 이와 같은 점에서 공정하게만 처리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썼으면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당의 결정을 따를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원론적인 이야기일 뿐 조건을 따질 생각은 없다는 점도 재차 강조를 했는데요. 민주당 기존 후보들 입장에선 이제와 룰에 손을 댄다라 어불성설이겠죠. 그래서 경선 룰을 변경한다는 것은 그거는 특정 주자를 위한 편의를 봐주겠다는 식으로 상당한 논란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김 대표의 출마 선언에 조금 가려진 측면이 있죠. 안민석 의원도 오늘 경기지사 도전을 공식 선언했는데요. 이재명 고문의 찐친이란 점을 강조해온 안 의원, 오늘도 이 고문의 이름을 수차례 되뇌었습니다. 이재명의 경기 도전을 이어받아 안민석이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 이재명, 안민석은 기질이 아주 비슷합니다. 첫 번째, 불의를 보면은 참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 이재명과 안민석은 끊임없이 기득권에 저항해온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이재명과 안민석은 한다면 하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른바 명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번 민주당 경기지사 경선의 키포인트 가운데 하나죠. 일단 이재명계의 좌장 정성호 의원은 김동연 대표의 출마 선언장에 이렇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만 김 대표를 지지하는 건 아니다 선을 그었지만 말입니다. 이 고문에 보이지 않는 손 정말 작동하지 않는 걸까요? 이재명 파워가 강한 곳이 경기도기 때문에 여기는 명심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할 텐데 김남국 의원 보시기에는 명심은 어디 있습니까?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에서도 대선 주자급 인사가 경기지사에 출사표를 던졌죠. 정계 은퇴까지 고민했다던 유승민 전 의원. 23년 정치 인생을 경기도에 쏟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가장 깊이 고민했던 것은 저 유승민이 경기도 행정의 책임자가 되는 것이 경기도민들께, 국민들께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느냐였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23년째 정치의 한복판에서 바람과 서리를 맞으며 키워온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경기도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저를 바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민주당에선 견제구를 던지기 시작했죠. 김동연 대표는 내가 진짜 경제 전문가다, 비교 우위를 주장했습니다. 의원 같은 경우는 오랜 의정생활 하시면서 경제를 직접 운영하시기보다는 옆에서 평가하고 비판하고 훈수하는 역할을 하셨던 것이죠. 저처럼 35년간 경제를 직접 운영하고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하는 그런 경험은 없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정식 의원은 차기 대선을 위한 경력 관리용이 아니겠느냐면서 윤화땡을 외쳤습니다. 경기도를 이끌어갈 수장적 의미보다는 결국 차기 대선에 대한 경력 관리 아니겠어요? 네, 그런 데서 또 인구가 1,400만에 달하는 경기도에서 보기에는 그건 국힘이 대단히 오만하고 그것도 또 일방적으로 하는 거다. 정성호 의원은 유 전 의원의 정치 이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대구에서 정치를 시작하고 이후 중앙정치로 진출한 인물이라면서 경기도와는 아무 인연이 없다는 겁니다. 일면 맞는 말이긴 한데요. 그럼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차출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 의원이 직접 송 전 대표를 찾아가 출마 의사를 타진하기도 했죠. 대선을 패배했을 때 당 대표였고 또 지역 연구 기반이 인천이고 근데 갑자기 서울로 오신다. 뭐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조금 자연스럽지는 않죠. 대학을 서울에서 다녔다. 여의도에서 의정활동을 했다. 남다른 인연을 강조하고 나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송 전 대표의 최종 결심을 지켜봐야겠지만 말입니다. 일단 송 전 대표의 출마 의지 없는 건 아닌 듯합니다. 만약 이 독패를 본인이 들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기꺼이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는, 결연한 의지는 좀 보였습니다. 다만 출마 명분이 문제죠. 대선 패장의 귀환. 송 전 대표는 당 지도부가 출마를 요청해 주길 바라는 눈치인데요. 힘들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 어려운 길이지만 당에서 결정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송영길 대표님도 그것을 따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내 반응은 썩 좋지 못합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고 싶다면 차출이 아니라 자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선 패배에 대한 부분을 좀 빚을 내려놓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본인이 얘기를 하셔야 돼요. 무슨 뭐 차출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다시 복귀하는 방식은 별로 이렇게 책임 있는 모습 같아 보이진 않아서요. 더욱이 열린민주당 김진애 전 의원이 이미 출사표를 던졌죠. 경선을 관리해야 하는 당 지도부 입장에서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송 전 대표가 최선의 카드냐? 이건 또 다른 문제죠. 벌써 패배를 염두에 둔 물음표가 달렸습니다. 뭐 정치란 것이 항상 이기면 좋겠습니다만은 이기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잘 지는 거거든요. 뭐 잘 질 자신이 있는 건지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당내 잇단 반발 여론 때문일까요? 정성호 의원이 아예 명심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재명 고문도 송 전 대표가 정치적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고문 이미 송 전 대표 차출론에 좋아요를 누른 이력이 있죠. 정 의원은 송 전 대표가 최상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차악도 선택하는 게 정치다. 대안을 갖고 이야기하면 좋겠다. 불편한 심리를 드러냈습니다. 결국 마땅한 인물이 없다는 건데요. 문득 이 시조가 떠오릅니다. 대선이 끝난 지 이제 3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데 없다. 이른바 하방을 선언했던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 천하 경영의 포부를 대구에서 먼저 시작하겠다.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지난 대선 경선에서 보내주신 그 성원과 사랑, 그리고 제 꿈과 비전을 소중히 품에 안고
이제 고향 대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천하경영의 포부를 대구시정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인지되고 다시 대구의 영광을 우리 되찾도록 합시다. 명분 꽃피는 희망의 대구를 향해 우리 모두 손잡고 힘차게 나가도록 하십시다. 앞서 홍 의원은 경선 룰 문제를 놓고 민감하게 반응했었죠. 감점제 도입으로 10% 페널티를 안고 당내 경선을 뛰어야 하는데요. 100m 경주에서 상대방은 10m 앞서간다. 내가 우사인 볼트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대구 여론을 감안하면 홍 의원에게 불리한 상황만은 아닙니다. 43.1%의 지지율, 10% 감점을 감안하더라도 경쟁 상대인 김재원 전 최고위원을 여유롭게 앞섰습니다. 다만 최근 권영진 대구시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약간의 변수가 발생했죠. 더욱이 이런 당부의 말까지 남겼는데요. 누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면서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어 대구의 발전을 이끌어갈 적임자인지 시민 여러분들과 당원 동지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적임자라는 말, 홍 의원 스스로도 자신은 아니라고 생각한 듯 싶습니다. 못마땅한 심기를 있는 그대로 드러냈는데요. 퇴임 많은 시장이 할 말은 아닙니다. 대통령하고 어떻게 협력 없이 대구시 발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퇴임 많은 시장이 할 말은 아니죠. 그냥 물러나면 되는 거죠. 반면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내심 반기는 모습입니다. 적임자론, 요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밀고 있는 말이기도 하죠. 윤석열 정부와 호흡을 맞춰서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이 적임자다.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출범에 맞추어서 대구 발전에 가장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윤심을 등에 업고 경선을 치르겠다는 보관인 듯 싶은데요.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 홍 의원의 이름값일 뿐이라며 역전을 자신했습니다. 지금 홍준표 의원님에 대한 그 여론조사 결과는 제 생각으로는 좀 아직까지는 이름값이 아닌가. 그러니까 소위 전문 용어로 인지도가 아닌가. 역시 밑바닥 민심이라든가 지역의 여론은 크게 움직이고 있고 크게 출렁거리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전혀 다른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민심을 크게 흔들 또 다른 변수,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최측근 유영하 변호사의 출마 여부인데요. 내일 관련 입장을 밝힐 걸로 보입니다. 유 변호사가 출마를 결심한다면 국민의힘 경선 구도가 한층 복잡해질 듯 싶은데요. 유인심이냐 박심이냐 아니면 홍심이냐 치열한 대리전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에선 홍일학 전 의원이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는 소식이죠. 국민의힘 주요 후보군을 싸잡아 비판하며 예열을 시작했습니다. 총선 때 홍준표는 두더지처럼 기어들어오더니 김재원은 날파리처럼 날아들어온다. 대선 때는 이재명이 박창달을 밀어넣더니 급기야 박근혜도 유영하를 밀어넣는다. 이제 2달 앞으로 다가온 6일 지방선거, 여야의 정치 공방이 벌써부터 치열한데요. 무엇보다 정책이 중요한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라는 점 잊지 말아야겠죠. 오늘의 톡쏘는 한마디 이렇게 정리합니다. 내 손으로 지방자치를 부활시켰다고 하는 데 대해서 참 뿌듯하고 참 자부심을 가집니다. 나의 고장, 나의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데서 투표 행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